저희 긴급 진단으로 이런 시장의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분주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시장의 여러 변수들을 체크하시느라 아마 많이 바쁘실 겁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 올라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이어받았습니다만 역시 아직은 모릅니다만 장중 변동성이 좀 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시장에 미친 영향이 이런 변동성이 계속되겠습니까? 장기화 국면이 될까요? 리서치 센터에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변수는 이젠 우크라이나는 침공했고 이젠 나토라든지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전쟁을 벌이느냐, 그거 하나가 가장 큰 이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제재가 러시아에 아프게 건드리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를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아예 배제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아니면 러시아가 원유가 중요한데 원유를 아예 수출을 못하게,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를 해외에 갖고 가서 수입을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갈 것이냐, 그 두 가지 정도. 그게 상응하는 정도의 제재나 실질적인 미국 나토하고의 대결,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마 바닥은 조심스럽지만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뭐 일희일비하고 뉴스에 플럭처에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가가 좀 요동치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동세는 좀 더 뭐 최소한 누구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또 3월 1일 날 하기도 하고 3월 15일 날 FOMC 미팅이 있잖아요. 이렇게 글로벌이 안 좋으면은 진짜 금리를 50% 올릴지 안 올지 이것도 불투명하니까 그때까지는 길게 보면 보름, 짧게 봐도 일주일 정도는 그런 여진이나 그런 관망세, 눈치 보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당초 보면 말이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크림 반도 병합할 때 러시아가 그때도 소치 올림픽 끝나고 일주일 뒤에 전격적으로 크림 반도를 쳐들어갔거든요. 우리 이제 베이징 올림픽 20일 날 끝났잖아요. 일주일 뒤면은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니했던 측면이 있죠.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게까지 안 할거였는데 그런 측면하고 비슷하다 본다면은 주가의 그런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소식 가운데 EU에서 신규로 러시아를 제재한다라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은행 중에 70%에 해당하는 국영은행을 제재하겠다. 그리고 방위 분야 등 러시아의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이런 뉴스들 저희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소식들이라서 바로바로 읽으면서 저희 상무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지전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제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이렇게 금융 제재나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러시아 수출하는 비중이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무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출렁임이 예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경제 제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떨까요, 사모님?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의 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다이렉트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뭐 자동차도 포함해서 다 이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있는 거고요. 근데 분위기상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한 단계 낮아지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일주일, 2주간에는 그런 뭐 급등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등락이 불가피하고 실제 나토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같이 붙지 않는 한은 이게 뭐 이미 뭐 10% 이상 빠졌는데 장 자체가 이게 더 급락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이제 어떤 반응과 재반응인데 금리 인상을 잠깐 멈춘다든지 이런 액션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주식시장을 떠나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견딜 수 있거나 여기 억울하게 지금 내려간 주식들이 요거 좀 갇히면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에 어떤 명시적인 어떤 개인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걸로 좀 바꿔가는 수싸움이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장 자체는 저희 나라 절대 밸류가 우리나라 자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0.95, 0.98 PBR 이런 레벨의 2,500선까지 가기에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하다. 네. 어떤
어떤 것이 밸류에이션 와이즈 과하죠. 우리나라 우리가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 빠졌다? 그럼요. 예. 우리나라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했다? 근데 이제 이슈는 내려갔다가 바닥을 잡히더라도 우리가 2,800, 2,900 쉽게 갈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예, 이게 우크라이나가 해결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가 대충 먹었으니까 바이든 이제 제재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슬슬 물러날게 예. 이렇게 하더라도 네. 그것만 가지고 장이 2,600 간 게 2,900, 3,000으로 갈 수 있냐? 그거는 꿈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은 안 와요. 올해는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물가 압력이라는 게 상존하고 그거를 대응하려는 그 전 세계적인 노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종목을 매우 잘 선택하셔야 되고 하지만 종목을 선택하시더라도 그 종목들이 20% 이상 내기가 하늘에서 뭐 별 따기 그런 식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 진짜로 상무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는 금리 인상과 물가 안정의 어려운 부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단기적이라는 게 뭐 재고라든지 뭐 대응한다든지 기업들이 대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그게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2, 3개월 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그게 뭐 그 이상 된다면은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는 이맘때는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두렵잖아요. 우리 fear of missing out이라는데 그렇죠. 포모 증후군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FOD예요. Fear of still in. 여전히 주식을 하고 있느냐. 그런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공포스러운 시장. 그런 상태로까지 왔는데 fear of missing out의 그 기대감이 컸을 때가 주가의 고점이었던 거고 지금 여전히 주식을 하고 있어. 난 다 빠져나왔는데 이런 얘기하고 다 공포가 급습을 하고 완전히 포기할 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라고 정확히 누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2, 3개월 이상 국면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부터는 바닥 찾기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는 장에서 없다.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선별하는 주식을 잘 고르는 노력을 머리가 아프더라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의 대전제는 이제는 바닥 국면이다. 지금이 딱 저점이다라고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세로 봤을 때는 바닥 국면에 있다라는 저희 상무님의 대전제 속에서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많은 분들이요, 상무님. 네. 지금 포트폴리오 바꿀 만한 여력이 없다. 네네. 주식에 다 소위 물려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네. 올라올 때 덜 올라오거나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않아서 좀 더 빠질 때 남들이 1, 2%를 빠지는데 앞으로 3, 4%더 빠질 수 있는 주식은 팔고 그 이득을 얻을 거 말았던 간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그 주식 가격이 얼마인 관계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현금은 뭐 한 30%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30% 현금이 아니고 없다 그러면 그건 본인 책임인 거죠. 현금을 너무나 아마 레벨이 빌려서 때문에. 더 사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주식을 팔고 이 주식을 사시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무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하는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방송이 아니고 어느 한두 목을 좁으라 그러면은 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베스트입니다. 일단 IT에서는요 대형주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하고 LG노텍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가격은 사실은 올라갈 상황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한 3, 4월, 5월 달에 수급이 좋거든요. 반도체 수급이. 근데 억울하게 지금 눌러 앉은 거예요.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반도체 소재 가스가 부족해서 그러면 얘네 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원가를 줄이는 공정에서 그거 생산 수요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측면을 할 수 있고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미치는 양은 이게 뭐 3개월 이상 되지 않으나 굉장히 미비할 것은 나중에 판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주가가 내려가면은 나눠서 사시는 게 맞고요.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보니까 두 번째는 LG노텍은 IT 라지캡 중에서는 이제 애플 관계되는 거죠. 애플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 AR 글라스, VR 글라스가 올 말 내년 나온다고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글로벌 이슈에이션 관계없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 애플로 관련되는 그다음 애플의 아이폰이 그나마 잘 팔리고 애플하고 관련돼 가지고 확실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LG노텍이 그나마 큰 종목에서 괜찮은 거거든요. 물론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아서 올해는 실적의 그로스는 낮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7, 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를 낮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는
오늘이야 이제 미국의 이제 뭐 국채금리 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뭐 50bp 올리는 게 아니고 25bp니까 좀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금리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또 반대편에 카카오뱅크는 내수적 금융이죠. 이런 정도는 하나 정도 가지고 하나 두 개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는 이제는 실적 대비 저평가주하고 개별 성장주라는 다른 테마가 있어요. 요거를 잘 섞어야 돼요. 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개별 성장주를 가실 것이고 욕심이 아니고 좀 꾸준하게. 근데 꾸준하다는 것은 한 큐에 이제는 뭐 15%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 주식 다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주식들이 좀 올랐어요. 아까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적 대비 저평가는 국순당. JS 코퍼레이션, 국순당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JS 코퍼레이션도 뭐 핸드백이라든지 의류, ODM 업체로서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뭐 6배밖에 안 됩니다. PER이. 그래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소 리스크를 건다면 리스크가 이제 이 직급이냐 다음 달이냐 이런 건데 성장성이 뚜렷한 회사가 있습니다.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큰 테마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이 좀 심하게 받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은 성장주를 찾으면 이런 주식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LG이노텍 금융주, 국순당은 저희는 커버는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회사 커버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무님의 포트폴리오를 쭉 보다 보니까 자동차 주식이 없네요. 네네. 네, 마침 네네. 저희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기사들 중에서 우리도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네네. 현대차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현지 법인이 많은 현대차와 같은 기업은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제 대기업 중에서 현대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면 주식 시장에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지. 지금 네. 사실 대표 자동차주들도 그렇죠. 많이 빠져서 매수 시기를 노리는 분들도 계신데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을 잘 못하는 게 이슈거든요. 반도체 생산이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을 좀 못한다. 그걸 극복하는 건 전기차로 빨리 간다. 이거고 주가는 미리 빠졌다. 그러니까 적금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예. 접근하기가 심리적으로 억압이 되는 거죠. 심리적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는. 애매한 국면이다라는 건 그만큼 좀 관망하면서 만약에 바로라도 바이든하고 그렇군요. 해가지고 합의를 본다면은 그만큼 많이 빠진 주식 반등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반등할 수 있는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거를 싸다. 라고.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단언하기는 힘드시군요. 네, 네. 자, 저희 시간이 많이 가서 딱 한 가지 질문 정도로 아주 짧게 네. 좀 얘기해 네, 네, 주실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질문이 좀 묵직합니다. 저희가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대선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네. 대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그것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신다면 투자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선은 도움이 안 돼요. 주가에. 12월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선에 도움이 되려면 누가 중립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된다. 네네. 이거 사실은 네. 도움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도움이 이맘때. 되죠, 원래는. 네, 그래서 정책도 나오고. 누가 이맘때나 아니면 이후 한 달 전이면 그렇죠. 클리어 위너가 나오는데 네. 클리어 위너가 안 나오는 국면으로 가고 클리어 있으니까. 위너,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유력한지 전혀 모르는 아니요, 이기더라도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서서 이기는 게 아니면은 네네. 정권을 잡더라도 자기의 정책을 그렇게 빨리 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정책 관련 있잖아요. 뭐 원자력, 뭐 기타 무슨 뭐 건설도 많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갖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이슈는 아니고 FOMC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2,600 중반 정도 뭐 일시적으로 2,600 깨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희망하지 않지만 그 정도고 다시 반등하더라도 쉽게 한두 달 사이 2,800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철저하게 짧게 잡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짧게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계시는 시장 참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